이 우주 전체는 철과 니켈 등의 금속성 물질로 꽉 들어찬 금속의 소행성 푸시케 16입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바위나 얼음으로 된 소행성, 행성들을 탐사해 왔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금속만으로 이루어진 전체를 탐사한 적은 없죠. 그런데 2029년 도착을 목표로 6년여의 비행, 35억 km의 여정을 거쳐 이 보물행성에 도착할 탐사선이 출발하였습니다. 탐사선 푸시케입니다. 2023년 10월 3일 스페이스X의 팰컨 헤비에 실려 발사되었는데요. 화성 목성간 소행성대에 있는 푸시케를 향해 떠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류는 왜 이런 금속으로 된 소행성에 탐사선을 보내는 것일까요? 푸시케 소행성의 가치는 무려 1000경이라고 하는데요. 지구에서도 소중한 자원, 철과 니켈 같은 금속 성분이 아주 풍부하기 때문이죠. 물론 철과 니켈 외에도 히토류, 팔라듐과 같은 반도체, 전지 등의 핵심 원료가 되는 금속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만 이 소행성에서 채취해 지구로 가져올 수 있다면 그야말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인데요. 영화 아바타의 어뉴타늄과 같은 광물이 푸시케 소행성에서도 발견될 수 있죠. 즉 이러한 금속 소행성은 말 그대로 광산과 같은데요. 지구처럼 태양을 공전하는 푸시케 소행성은 화성 목성간 소행성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공전으로 인해 지구에서 볼 때는 6억 5천만 km 떨어져 있고 가까이는 지구와 화성 정도 거리인 2억 5천만 km 떨어져 있죠. 그리고 그 모양은 보시다시피 감자 모양의 못생긴 모습을 하고 있지만 가장 긴 가로 길이가 280km나 되죠. 이 소행성을 대한민국에 내려놓아 볼까요? 서울에서 대구 정도 거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구 근처에도 놔보겠습니다. 조금 큰 점처럼 보이는데요. 이 소행성의 크기는 지구나 화성, 목성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발견된 금속성 소행성 중 가장 크고 무겁습니다. 우리는 이런 소행성을 M형 소행성이라고 하는데요. 소행성이 반사하는 빛의 스펙트럼에 따라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는 소행성 C형, S형, M형 중 M형이라고 하죠. C형은 75%, S형이 17%, 나머지가 M형입니다. 이런 M형은 워낙 적고 멀리 있어 연구가 어려운 편이라고 하는데요. 푸시케는 소행성대의 그것들처럼 모두 행성이 되담한 천체입니다. 46억 년 전 태양이 만들어지고 태양 중심으로 주변 물질이 뭉쳐져 8개의 행성이 형성되었죠. 티티우스 보대 법칙에 따르면 태양과의 거리를 이 수식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금성의 N은 0, 지구는 1, 화성은 2, 목성은 4, 토성은 5라고 하였죠. 그런데 N이 3인 지점에서도 행성이 있어야 하는데 찾을 수 없었는데요. 바로 그곳에 소행성대가 있었고 200만 개에 가까운 소행성들이 띠를 두른 듯 위치한 것이었죠. 이렇게 많은 소행성들이 있습니다. 목성과 토성 사이에 있는 수많은 소행성은 먼지처럼 작은 것들부터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기까지 그 몸체가 다양한데요. 이것들은 사실 행성이 되어야 했지만 목성의 중력이 행성이 되는 것을 막았다고 하죠. 목성의 파괴적인 중력이 하나의 물체로 합쳐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사실 행성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러한 소행성들을 가까이 하고 있는 것과 같은데요. 이 소행성들이 행성, 그러니까 지구의 핵과 같기 때문이죠. 태양계 초기에 수없이 많은 충돌을 통해 커져가던 행성과는 달리 소행성은 암석 부분마저 다 떨어지고 사과 껍질 깎듯 갈려나가고 중심핵만 남은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의 깊은 곳에 있는 내핵이 철과 니켈과 같은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구는 그 핵을 멘틀과 암석과 같은 지각이 덮고 있고 우리 인간이 그 땅을 밟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행성은 초기 태양계 행성의 내핵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겉과 속이 모두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푸시케를 탐사하는 것은 마치 지구의 내핵을 탐사하는 것과 같다고도 하죠. 사실 지구 반지름이 6400km니까 드릴로 뚫는다고 해도 멘틀에서부터 드릴이 녹아내릴 것입니다. 어떻게 뚫고 내려간다고 해도 해까지 도달하는 드릴은 아마 인류가 존재하는 동안 만들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푸시케 소행성에서 광물은 채취할 수 있는 것일까요?
사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소행성도 자전하면서 지구처럼 중력을 만들어내기에 우주 바깥으로 튕겨나가지 않고 정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스트리아 빈 대학 연구팀에 의하면 소행성에서의 중력값은 지구의 38%라고 하죠. 그러니까 점프를 아주 가볍게 할 수 있는 정도인데요. 이 연구팀은 논문을 통해 소행성에 굴착을 해서 그 동굴 안에 우주정거장을 설치하면 안전한 거주를 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것은 뉴턴의 중력 법칙에 따라 연구하고 모델링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행성에 우주정거장을 설치하고 그곳에서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거주 가능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심지어 우주물리학자 토마스 마인들 교수는 소행성에서 안전을 위해 다른 행성 탐사에서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알루미늄 벽과 같은 장비도 필요 없다고 하였죠. 다만 소행성에서의 채굴을 위해서는 소행성 바위 속에 금속 원통을 설치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 금속 원통 속에서 거주와 채굴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연구와 논문이 소행성에서의 거주 안정성에 대한 가능성을 만들어내면서 소행성 내 광물 채취에 희망을 남겨주었다고 하는데요. 소행성에서 우주정거장을 설치하고 광물을 채취해 지구로 보내거나 그곳을 거점으로 하여 우주관광을 한다면 새로운 우주개발 혁명이 이루어질 것 같기도 하죠. 하지만 푸시케 소행성은 분명 대기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고 거의 우주 진공 상태일 것입니다. 또한 밤낮 기온차가 수백 도에 달할 수 있고 아직 자기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 수 없기에 쉽게 인간이 도착해 탐사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사실 광물을 채취해오는 것조차도 경제적으로 보았을 때 아직은 아주 비효율적일 것 같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푸시케가 지구로 조금이라도 가까이 와주면 어떨까 상상을 해볼 만한데요. 그런데 지구로 오다가 충돌이라도 하면 광물을 구하려다가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죠. 6600만 년 전 공룡을 순식간에 멸종시킨 것이 지름 16km의 소행성이죠. 지름 20m 소행성은 히로시마 원자 폭탄의 30배가 넘는 위력을 가지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푸시케 소행성의 충돌이 인류를 어떻게 집어삼킬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죠. 아마도 인류의 멸종이 아니라 당연히 지구는 사라질 것입니다. 또 달과 충돌할 수도 있고 태양과 달빛을 가릴 수 있으며 그 중력과 자전, 공전은 태양, 달, 지구 궤도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물론 푸시케 소행성을 우주광산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아주 먼 이야기겠죠.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우주자원법을 통과시켜 민간이 채굴하는 우주자원의 소유권을 인정케 했는데요. 그래서 이 우주광산 분야에 벌써부터 민간업체들이 관심을 갖고 기술 개발을 하고 있죠. 과연 자원빈국인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푸시케에서 어느 탄윤과 같은 희귀성 광물을 채취할 수 있을까요?